MZ 시네필입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논란에 휩싸인 조커 폴리아 되를 뒤늦게 보았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기 전 스포일러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쏟아지는 정보들로 인해 이 영화가 어떤 평가를 받는지 알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뷰는 영화를 봤다는 전제하에 진행되니 스포일러를 피하실 분들은 여기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부제인 폴리아 되를 빼고 조커2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조커2를 보고 나서 처음 든 생각은 감독이 1편을 굉장히 싫어하는구나란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든 생각은 이 영화에 대한 호의나 비판 모두 말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찬반 측 주장들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말처럼 비판 측 주장부터 먼저 보죠. 이들 주장 중 제일 동의하는 건 뮤지컬 장면들입니다. 뮤지컬은 호가 분명한 장르 중 하나인데 안 맞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뮤지컬을 봐도 견디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뮤지컬이란 장르를 좋아하며 영화는 물론 기회가 될 때마다 뮤지컬을 관람하였습니다. 이런 제가 보기에도 조커2의 뮤지컬 퀄리티는 형편없습니다. 저도 여기 나오는 뮤지컬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아서의 상상이란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상상이라면 이거보다 훨씬 더 환상적이어야죠. 그의 정신 상태를 감안하면 굉장히 스펙터클한 뮤지컬이 나와야 하지만 정작 나온 건 애들 하기의 수준입니다. 이 영화에서 제일 좋았던 뮤지컬 장면은 리 퀸젤이 악함에 불을 지를 때 나온 작중작인 밴드 외관입니다. 이 영화는 전설적인 댄서인 프레드 아스테어가 주연한 영화입니다. 잠시 나온 다른 영화 뮤지컬 장면이 이 영화에서 제일 훌륭하게 느껴질 만큼 좋고 폴리아 돼 뮤지컬은 형편없습니다. 노래는 좋습니다. 레이디 가가야 가수로서 커리어 정점을 찍은 데다 전에 나온 스타 이즈 본에서의 연기도 훌륭했으니 말할 것도 없고 호아킨 피닉스도 그녀만큼 잘 불렀습니다. 하지만 뮤지컬은 단지 노래만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춤과 무대 연출이 어우러진 종합 예술이죠. 특히 영화에서는 무대에서 하지 못하는 연출이 가능하기에 이를 영화적으로 얼마나 잘 살리냐가 관건이죠. 근데 조커2에선 영화적 연출은 커녕 둘이 노래만 부르며 춤도 거의 안 춥니다. 이렇게 하늘을 날아갈 때 추는 건 바라지도 않으니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뮤지컬에서 배경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배경이 아니라 분위기를 올려주는 백댄서들입니다. 근데 조커2에선 이들을 전혀 써먹지 못합니다. 조커2처럼 재판을 받는 주인공의 망상으로 이루어진 뮤지컬로 어둠 속의 댄서가 있습니다. 이 영화도 조커 시리즈만큼 암울한데 그 암울함과 뮤지컬을 대비하는 게 특징이죠. 여기 나온 뮤지컬 장면이 워낙 훌륭해서 말 안 되는 재판에도 불구하고 명작으로 칭송받았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판사, 검사는 물론 증인, 방청객들도 춤을 추며 분위기를 살립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했어야 뮤지컬 관련으로 욕먹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 지금껏 커리어와 정반대인 조커도 잘 만들었으니 뮤지컬도 할 수 있을 거라 여긴 것 같은데 결과물을 보면 한참 잘못 생각한 겁니다. 비판은 이 정도로 하고 이번에는 찬성 측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화를 호의적으로 본 주장 중 가장 동의하는 건 나서 플렉의 행보입니다. 비판 측에선 너무 허망하고 관객들 꼽준다고 하지만 1편부터 어느 정도 복선이 있었습니다. 우선 배트맨과의 나이 차이입니다. 설정상 아서의 나이는 3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데 이때 브루스는 8살 정도입니다. 그가 딱 20살의 배트맨이 된다면 조커는 이미 중년이어서 피지컬상 상대하기엔 무리입니다. 그래서 그린 고블린으로 유명한 윌렘 데포는 아서가 아니라 그를 모방한 다른 조커가 있을 거란 의견을 제시했는데 감독이 이를 참고한 건진 모르지만 그의 추측대로 되었죠. 그리고 아서는 조커로서의 유능함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조커의 영원한 맞수인 배트맨의 탄생과 초기 활동을 보여준 배트맨 비긴즈와 더 배트맨에서 브루스는 떡잎부터 남다른 걸 보여주었죠. 하지만 아서는 어떤가요? 우승가스를 비롯해 어떠한 화학적 지식도 없으며 잭 니콜슨처럼 한 조직을 이끈 경력도 없고 히스 레저처럼 온갖 무기를 자유자재로 다루지도 못합니다. 이 폭동도 그가 주도한 게 아니라 폭발 직전인 고담에 자극을 준 정도이며 그가 머레이를 죽이지 않았어도 폭동은 일어났을 겁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있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그릇이 돼야 통용되는 말이죠. 즉 아서는 조커란 왕관의 무게를 버틸 사람이 아니었단 것이며 이게 제가 이번 영상에서 다뤄볼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번 영화를 스타의 몰락이란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를 스타라고 하면 빽빽거릴 사람들이 생각나지만 그가 고담의 스타인 건 사실입니다. 이런 인파가 스타가 아니라면 무엇이 스타겠습니까? 이러한 관점으로 영화를 보면 스타의 몰락이란 이야기에 상당히 부합합니다.
이는 이 퀸젤과 아서가 보던 영화에서도 운유하죠. 앞에서 말한 밴드 웨건이란 영화는 몰락한 왕년의 스타가 재기한다는 내용이며 주인공 프레드 아스테어 역시 영화 속 상황과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밴드 웨건의 결말과 아서의 결말을 보면 이 영화가 삽입된 것 자체가 하나의 농담이죠. 아서의 몰락을 이야기하기 위해선 릭 퀸젤 속칭 할리퀸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마고 로비로 유명한 이 캐릭터의 기본 아이덴티티는 조커의 애인입니다. 그래서 수어사이드 스쿼드 시리즈와는 달리 대부분 조커에게 죽고 못 사는 걸로 묘사되죠. 본작에서는 이런 할리퀸의 캐릭터성을 스타에게 열광하는 팬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서란 인간이 아니라 조커란 스타에게 열광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런 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친 사랑을 받자 아서는 쭈구리 같던 모습에서 다시 한번 조커란 스타가 돼서 팬들에게 기쁨을 주죠. 아마 조커를 보던 관객들이 원하던 게 이 모습이었을 겁니다. 인생 밑바닥 인간이 스타가 되어서 도시를 뒤집어버리는 것. 조커 1편의 흥행 요소도 이거였죠. 하지만 전작의 길이가 나타난 순간 관객의 예상과는 180도 다른 전개가 펼쳐집니다. 전작에서 그는 아서의 인간성을 상징하는 존재였으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 때 여러가지 압박을 받던 게리는 이 말을 합니다. 넌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이 말을 듣자 재판을 좌지우지하던 아서는 급격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날 재판에서 조롱당한 간수들에게 무자비하게 얻어맞은 데다가 이에 항의하던 자신을 따르던 죄수는 살해당합니다. 일련의 사건들은 아서가 더 이상 스타가 아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 전개에 대해서 혹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커식이나 되는 자가 겨우 애친구의 말 한마디와 자기 팬 하나의 죽음에 이 정도로 무너지는 게 말이 되느냐. 혹은 지나치게 유리멘탈이란 건데 아서는 이런 연약한 사람이었기에 조커란 왕관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1편 내용을 생각해보죠. 그가 조커의 자리에 오른 게 그의 노력과 재능 덕분이었나요? 그가 조커가 된 건 운과 환경 덕분입니다. 원래라면 머레이를 죽이자마자 그의 팬들에게 공공의 적 취급을 당해야 하지만 너무나도 양극화된 고담에 환경에선 그를 새로운 영웅이자 스타로 받아들이기 충분했으니까요. 즉 아서는 순전히 운으로 저 자리에 오른 스타란 겁니다. 그렇기에 그 자리를 유지할 능력도 배짱도 안 되는 거죠. 이는 제가 전에 리뷰한 최애의 아이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최애의 아이에서 아이돌이란 인간으로서의 연약함 혹은 더러움은 모두 배제된 채 우상처럼 밝고 순수하고 아름다워야 하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이를 해내지 못하면 밀려나가게 되죠. 호시노 아이는 이를 해냈기에 불멸의 아이돌이 되었습니다. 조커 역시 아서로 표현되는 인간적인 면은 모두 배제된 채 조커란 스타성만을 유지해야 릭 퀸젤을 비롯한 팬들이 그를 상대해주죠. 조커에게 아서란 인간으로서 면모를 보여주는 건 게리라면 아이에겐 자신의 아이들이죠. 하지만 아이에겐 팬들은 물론 동료들에게도 인간성을 보이는 걸 거부하며 한 사생팬에게 아이가 있다는 게 알려지자 살해당합니다. 즉 그녀의 인간으로서의 면모가 노출되는 건 아이돌로서는 물론 인간으로서도 죽을 수밖에 없단 거죠. 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에서 조커는 없다고 선언하며 스타의 자리에서 내려오자 팬들은 분노하며 그를 떠나죠. 어떻게든 리에게 가보지만 그녀의 차디찬 거절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몰락한 스타인 아이와 아서.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는데 이는 사후 어떻게 취급되냐란 겁니다. 아이는 죽은 이후에도 그녀의 팬들이 나오며 불멸의 스타로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아서 역시 사생팬에게 죽지만 그는 아서를 죽인 후 스스로 입을 찢으며 조커의 자리를 이어갈 것을 보여줍니다. 인터넷에선 이 죄수가 배트맨과 싸울 조커라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커 폴리아 되는 전작에서 고작 2년 후며 이때 브루스 웨인은 기케야 10살이니까요. 아서를 죽인 죄수도 조커로 보기에는 대단치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에 그 역시 다른 이에게 대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관에서 조커는 개인이 아니라 대대손손 이어지며 하층민들의 울분과 증오, 분노의 상징으로 자리 잡을 겁니다. 그리고 아서란 개인이 사라지고 조커란 상징만 남은 것처럼 조커란 스타의 자리에 오르는 자들은 개인의 자아가 사라진 채 그 스타성에 걸맞는 무게를 요구받으며 꾸준히 교체될 겁니다. 그러다가 이중 특출난 자가 그 무게를 견디며 진정한 조커가 되고 배트맨과 싸우게 될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렇게 보면 배트맨과 엮이기 이전 아서는 진정한 조커에 비하면 시민으로 살 수도 없고 슈퍼빌런도 될 수 없는 범부에 지나지 않는 남자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스타의 탄생과 몰락이란 관점으로 본 조커 폴리아되 전작에 대한 처절한 자기 반성 혹은 자기 부정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트렌드입니다.
최근 몇 년간 블록버스터 시리즈 중에서 이렇게 전작의 모든 걸 부정하고 해체하는 영화가 몇 개 나왔습니다. 시국이 시국인 만큼 창작자들에게 자신이 만든 영웅담은 아픈 손가락이 되었단 거죠. 이 영화도 그러한 생각으로 나온 영화의 연장선상입니다. 그래서 1편의 모든 걸 부정한 거죠. 그렇기에 1편에 비하면 폭발성이 부족하고 조커의 팬들은 자신들에 대한 조롱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합니다. 자신을 조커에 대입했는데 그가 한낱 범불한 걸 보니 기분이 좋겠습니까? 감독은 조커에게 열광한 관객들에게 현실 감각을 주려고 이런 거겠지만 이걸 보고 절망에 더욱더 현실에서 멀어지면 멀어지지 갑자기 아싸가 인싸가 되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일로 신세기 에반게리온은 방영 당시 이 작품에 과몰입한 시청자가 굉장히 많아서 안 노는 이들에게 현실로 눈을 돌리란 메시지를 담은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작품성과는 별개로 에반게리온 팬들은 이 영화를 자신들에 대한 조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그는 비판해봐야 바뀌는 건 없다고 말했지만 에반게리온 신극장판 완결편에서 한술 더 뜨는 내용에다가 개봉 등으로 관객은 물론 성우들에게도 비판을 들었죠. 이렇게 많은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속편을 만든 감독은 용감한 건지 멍청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다른 사람들이 이걸 가만히 둔 게 더 미스테리입니다. 생각이 있는 영화인이라면 이게 관객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예상했을 테니까요. 확실한 건 조커 2편은 엄청난 제작비를 쓰고도 흥행 물론 전작보다 떨어지는 평을 얻은 전형적인 전편보다 못한 속편이란 겁니다. 이거 제작 예상비가 2억 불이라는데 이제 토드 필립스는 차기작에 얼마나 예산이 주어질지 궁금합니다. 확실한 건 조커 폴리아 대만큼 예산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후일 감독은 자신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할지가 궁금합니다. 어쩌면 지금 토드 필립스도 아서와 마찬가지로 몰락하는 과정일 수도 있겠군요. 스타의 몰락과 팬들 간의 관계를 보여준 조커 폴리아 돼 이 영화에 찬성하던 반대하던 슈퍼히어로 영화 중 잊을 수 없는 영화로 자리 잡을 건 분명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